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처음부터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세수하고 나서 얼굴이 유난히 당기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조금 건조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웃을 때 눈가가 찢어지는 느낌이 들고 밤이 되면 얼굴이나 팔, 다리를 긁느라 잠에서 깬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절대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피부를 조금 좋아 보이게 만드는 화장법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려움과 통증 없이 편안하게 늙어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활 의학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이 놀랍게도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이 아니라 여러분 집 화장대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바세린 한 통에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처럼 차분하게 여러분의 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바세린이라는 아주 흔한 물건이 어떤 분에게는 피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독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피부를 살리는 약이 되는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이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남들이 좋다니까 따라 해보는 피부 관리를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내 피부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고 내 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68살이 박순덕 어르신이었습니다. 순덕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의자에 앉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거울 보기가 겁나요. 그 한마디에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바로 느껴졌습니다. 순덕 어르신은 몇 달 뒤에 예정된 중학교 동창 모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눈 밑은 푹 꺼져 보이고 볼은 탄력을 잃은 채 아래로 처져 보였으며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피부가 금세 들뜨고 하얗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들 나이 먹었을 텐데 나만 너무 늙어 보일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어르신의 말에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그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분과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바세린 얼굴에 바르고 자는 게 유행이래. 비싼 크림보다 훨씬 낫다더라. 그 말이 순덕 어르신 마음에 강하게 남았다고 합니다. 사실 바세린은 어르신들께 아주 친숙한 물건입니다. 입술이 트면 바르고 손이 갈라지면 바르고 발 뒤꿈치가 거칠어지면 바르던 그야말로 만능 연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순덕 어르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세수를 하신 뒤 수건으로 얼굴을 말끔히 닦아내고 바세린을 숟가락으로 떠서 얼굴 전체에 두껍게 펴 바르셨습니다. 이 정도는 발라야 효과가 있겠지. 그리고 그대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끔따끔 아파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 어르신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쪽 볼은 불에 댄 것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와 턱에는 좁쌀 같은 뾰루지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뻐지려고 했던 행동이 하룻밤 사이에 사람을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든 겁니다. 결국 순덕 어르신은 동창 모임을 앞두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좋다길래 따라 했을 뿐인데 왜 나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피부 관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은 나쁜 물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습 성분 중 하나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거의 완벽하게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호막이 언제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속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공장은 하나둘씩 문을 닫습니다. 그 결과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수분을 붙잡아둘 힘을 잃으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렵고 따갑게 반응합니다.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는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피부에 아무 준비 없이 바세린을 두껍게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겉은 번들거려 보이지만 속은 점점 더 말라갑니다. 마치
물이 다 빠져나간 흙담 위에 비닐만 덮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순덕 어르신의 피부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발라야 하는 거야?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지금부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피부 사고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전히 마른 피부에 바세린을 바로 바르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말끔히 닦고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크림을 바르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그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성분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덮어주는 역할만 합니다. 빈 물병에 아무리 뚜껑을 꽉 닫아도 물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피부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름막만 덮어버리면 피부는 속에서부터 점점 더 메말라 갑니다. 이게 바로 속건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극적인 기능성 화장품 위에 바세린을 덮어 바르지 마십시오. 주름에 좋다는 크림, 미백에 좋다는 앰플 위에 바세린을 바르면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피부는 흡수와 배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 위를 강력한 밀폐막으로 덮어버리면 피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극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 붉어짐, 따가움, 각질이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발뒤꿈치 각질에 무조건 바세린을 바르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발뒤꿈치 각질 중 상당수는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곰팡이 질환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세린을 바르면 곰팡이에게 따뜻하고 습한 집을 지어주는 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전반부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왜 어떤 분은 바세린을 바르고 피부가 망가지고 왜 어떤 분은 바세린으로 피부가 살아나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드디어 순덕 어르신의 피부를 다시 편안하게 되돌린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이 구체적인 실전 단계를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바세린이 왜 어떤 분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약이 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드디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발라야 피부가 살아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께 알려드렸고 실제로 가장 반응이 좋았던 방식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샌드위치를 떠올려 보시면 빵만 2장 덮어 놓는다고 샌드위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속 재료가 있어야 하고 그 재료가 빵 사이에 잘 보호되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수분 없이 덮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분을 채우고 그 수분을 지키고 그 위를 보호해야 비로소 피부가 살아납니다. 이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은 딱 3단계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안 직후의 행동입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세안을 마치고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싹싹 문지르십니다. 뽀송뽀송해야 깨끗해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행동은 피부를 망가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젊은 사람 피부처럼 금방 회복되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문지르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미 약해진 피부 장벽은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마십시오. 수건은 얼굴에 살짝 눌러서 흐르는 물기만 제거하십시오. 손으로 만졌을 때 아직 촉촉하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를 저는 피부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세안 직후 3분 이내에 이 시간 동안 피부는 수분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효과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피부 속을 채우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뭘 발라야 합니까? 이 단계에서 절대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주름 개선, 미백, 탄력, 리프팅 이런 단어가 적힌 제품들은 이 단계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이 아니라 복구입니다. 어르신들의 피부는 공사를 해야 하는 낡은 집과 같습니다. 벽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기초 구조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성분이 바로 피부 장벽을 복구해 주는 순환 보습 성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 계열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피부 속에서 장벽을 구성하는 물질이 다시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무너진 담벼락 사이를 다시 메워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싼 화장품이 필요 없습니다. 로션이든 에센스든 성분이 순하고 피부가 따갑지 않다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끼지 마십시오. 물기가 남아있는 얼굴에 충분히 발라 피부가 이제 좀 살겠다 라고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만 제대로 해도 많은 분들이 바세린 안 발라도 피부가 덜 당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바세린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오해가 있습니다. 많이 바를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많이 바를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바세린은 코팅제입니다. 얇게 발라야 제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양은 정말 적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쌀 한 톨보다 조금 적은 양이면 충분합니다. 그걸 그대로 얼굴에 바르지 마십시오. 반드시 손바닥이나 손가락에서 체온으로 먼저 녹이십시오. 꾸덕꾸덕하던 바세린이 투명하고 부드럽게 변하면 그때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제 얼굴에 문지르지 말고 도장 찍듯이 살짝 눌러 주십시오. 특히 눈가, 입가, 볼처럼 잘 건조해지는 부위 위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서 채운 수분과 보습 성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고 피부 속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수분 샌드위치의 완성입니다. 이 방법을 박순덕 어르신은 처음에는 아주 어색해 하셨습니다. 원장님, 물기 남기고 바르는 게 괜히 찝찝해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딱 3일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3일이 지나면 피부가 먼저 반응합니다. 순덕 어르신도 3일째 되는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안 당겨요. 그 말 속에는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붉어졌던 피부는 눈에 띄게 진정됐고 뾰루지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아침에도 똑같이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은 보호의 시간이고 저녁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아침 루틴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비누나 폼 세정제를 굳이 쓰지 마십시오. 밤새 피부가 만들어낸 기름은 천연 보호막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남긴 뒤 순한 보습 로션을 바릅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아주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아침 바세린은 방패입니다. 찐득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바람막이처럼 얇게 코팅하는 개념입니다. 손에서 녹여 얼굴에 스치듯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피부가 덜 당기면서도 겉으로는 번들거리지 않습니다. 이제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은 하루 동안 지친 피부를 다시 살리는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정강이, 발 뒤꿈치는 얼굴보다 훨씬 더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 부위에는 각질을 부드럽게 해주는 순한 크림을 먼저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 주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감촉이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이 기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 지성 피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드름 걱정은 없는지, 입술이나 손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당뇨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이 기본 구조와 아침과 저녁의 차이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얼굴에 기름이 많은데 바세린 바르면 여드름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 타입에 따라 바르는 부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바세린 자체는 모공을 막는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 분비가 많은 피부는 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만 선택해서 바르십시오. 눈가, 입가, 볼처럼 주름이 잘 생기고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부위에만 아주 소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마나 코처럼 기름이 많은 부위는 굳이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 관리는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집에 안티프라민 같은 연고가 있는데 바세린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써도 되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티프라민이나 호랑이 연고 같은 제품은 보습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멘톨, 캄파 같은 자극적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타박상에 시원함을 주기 위해 넣은 성분입니다. 이걸 얇아진 얼굴 피부나 갈라진 입술에 바르면
피부는 바로 항의합니다. 따갑고 화끈거리고 붉어지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보습용으로는 반드시 순수한 바세린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술에 바르다 보면 자꾸 먹게 되는데 몸에 해롭지 않나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세린은 불순물을 제거해 정제한 성분입니다. 우리가 쓰는 립밤이 주원료도 대부분 바세린입니다. 소량이 입으로 들어가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술에는 바세린만큼 자극 없고 효과 좋은 보습제가 드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저는 당뇨가 있는데 피부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더 쉽게 건조해지고 상처 회복도 느립니다. 그래서 보습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갈라져 피가 난 상태라면 바세린을 바로 바르지 마십시오. 먼저 상처를 깨끗이 관리하고 감염 위험을 줄인 뒤 보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도 특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발에 각질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바세린을 덮기 전에 상처나 곰팡이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 바세린을 매일 발라도 괜찮나요? 네, 방법만 지키신다면 매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침과 저녁의 용도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침에는 아주 얇게 보호용으로, 저녁에는 조금 더 충분히 회복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바세린은 마법의 크림이 아닙니다. 하룻밤 바르고 주름이 사라지거나 얼굴이 팽팽해지는 그런 제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세린의 진짜 역할은 피부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려움을 줄이고 당김을 줄이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몸 피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만 신경 쓰고 몸은 소홀히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 피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정강이, 팔꿈치, 무릎 등은 피지선이 적어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밤에 등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 분들 대부분 이 부위 문제입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아 있을 때 순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십시오. 그리고 유난히 건조한 부위에는 바세린을 얇게 덮어 주십시오. 이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눌러주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발 뒤꿈치 관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 뒤꿈치가 하얗게 일어나고 갈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면서 각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각질을 억지로 칼이나 파일로 깎아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오히려 더 두꺼운 각질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발은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샤워 후 발이 불어있는 상태에서 순한 각질 완화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다음 날 아침 확실히 달라진 발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지만 피부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조금만 신경 쓰면 확실히 보답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가려움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중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가려움의 원인은 대부분 피부 건조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 치료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보습입니다.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하면 이 가려움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순덕 어르신도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밤마다 얼굴이 가려워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 가려움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면 잠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또 다른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관리법이 어떤 분들께 특히 효과적인지,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까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는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이 왜 많은 어르신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또 다른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어떤 분들께 특히 잘 맞는지, 그리고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경우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72이신 최영자 어르신입니다. 영자 어르신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피부가 아픈 건 아닌데 하루 종일 불편해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이 꼭 아파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따갑고 당기고 가렵고 화장이 들뜨고 옷이 스치기만 해도 신경이 쓰이는 상태, 이 모든 게 피부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영자 어르신은 원래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니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주변에서 피부 좋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샤워만 하고 나오면 팔과 다리가 가려워졌으며 겨울이 되면 정강이의 하얀 각질이 눈처럼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간 계속되다 보니 어르신은 피부 관리에 점점 더 집착하게 되셨습니다. 좋다는 크림을 사서 바르고 주름에 좋다는 연고를 덧바르고 밤에는 바세린까지 덮어 바르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점점 더 예민해졌고 조금만 발라도 따끔거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자 어르신의 피부를 가만히 살펴보니 딱 한 가지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르고 계셨던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여러 성분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영자 어르신께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처방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쓰시는 것 중 절반은 당분간 쉬세요. 어르신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안 바르면 더 나빠질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쉼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루틴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만 집중적으로 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르신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가려움이 줄었고 2주가 지나자 붉어짐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피부가 편안해요. 이 말은 피부과 의사에게 가장 좋은 평가입니다. 피부가 편안하다는 것은 피부 장벽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의 목표는 젊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은 피부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모든 선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찮아서 그렇게 못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수분 샌드위치 관리법도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날 전날, 피부가 특히 당기는 날,
잠자기 전에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계절별로 조금 다른 관리 요령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겨울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난방으로 인해 피부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갑니다. 이 시기에는 저녁 루틴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바세린의 양을 아주 조금만 늘려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땀과 피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세린 사용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여름에는 눈가나 입가처럼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샤워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시는 분들 피부를 스스로 혹사시키고 계신 겁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빠르게 씻어냅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피부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샤워 후 바로 보습하는 습관은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제 다시 바세린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가두는 뚜껑이지 수분을 만들어주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머릿속에 새기셔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기 전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 피부에 수분이 충분한가?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먼저 수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기본이 제일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피부 관리는 유행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오늘 하루 이틀 바른다고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인 습관은 몇 달 뒤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어르신들께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하루 일과표에 맞춘 피부 관리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는 특별한 날에만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하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일과 속에서 피부 관리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며칠만 그대로 따라 해보셔도 피부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얼굴을 뽀득뽀득 씻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피부가 만들어낸 기름과 보호막은 우리 피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물입니다. 이걸 아침부터 강한 세정제로 모두 씻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적시고 부드럽게 문질러 잠자는 동안 묻은 먼지만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건은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서 물기만 정리합니다. 이때 피부에 약간의 촉촉함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순한 보습 로션을 바릅니다. 아침에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가 편안해질 정도로만 가볍게 발라 주십시오. 그 다음이 아침 바세린입니다. 여기서 아침과 저녁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침 바세린은 윤기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얇은 방패입니다. 그래서 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사용하는 바세린은 쌀 반 톨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손바닥에 비벼 아주 얇게 펼친 뒤 얼굴에 스치듯 얹어 주십시오. 눌러 바르는 것도 아니고 문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얇은 옷을 하나 살짝 걸쳐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찬 바람이나 건조한 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번들거림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낮 동안의 주의사항입니다. 낮에는 피부를 괴롭히는 행동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가렵다고 긁지 마십시오. 가려울 때는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피부 자극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제 저녁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녁은 하루 중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바람, 먼지, 옷 마찰에 시달린 피부를 회복시켜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세안에서는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하십시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한 번에 씻어냅니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시고 필요하다면 순한 세정제를 아주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방식은 아침과 같습니다.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물기만 제거하십시오. 이제 수분 샌드위치 본격적인 단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물기 남기기, 두 번째는 피부 속 채우기,
세 번째는 바세린으로 덮기입니다.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먼저 물기가 남아있는 얼굴에 순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이때는 아침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피부가 편안하게 흡수할 때까지 천천히 발라주세요. 그 다음이 바세린입니다. 저녁에는 아침보다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됩니다. 쌀 2톨 정도의 양을 손에서 녹여 눈가, 입가, 볼 위주로 지그시 눌러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한 뒤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 흡수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는 가장 집중적으로 회복 작업을 합니다. 이제 몸 피부 관리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샤워 후 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물기가 남아있을 때 순한 보습제를 팔, 다리, 몸통에 충분히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건조한 부위, 정강이,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에는 바세린을 얇게 덮어 주십시오. 발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피부 문제가 쉽게 생깁니다. 샤워 후 발을 깨끗이 닦고 물기가 남아 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 뒤 바세린을 얇게 덮어 주십시오. 그리고 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 발 피부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천천히 하십시오. 급하게 바르고 급하게 눕는 것보다 차분히 시간을 들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을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만이라도 지켜주셔도 피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게 늙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렵고 따갑고 밤잠을 설치면서 늙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올바른 순서와 작은 습관이 피부를 지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욕실에서 나오실 때 수건으로 얼굴을 완전히 닦지 마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피부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 형제분들께도 조용히 한번 전해 주십시오. 잘못된 상식 하나를 바로 잡아주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오늘부터 작심 3일만 해보십시오. 3일이 지나면 피부가 먼저 신호를 보낼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눈 피부과 전문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